인사 한번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사료 특강입니다. 사료만 읽고 끝나면 그건 수업이 좀 효과가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기 때문에 사료를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는 객관식 문제를 여기에 대입해서 풀어내는 능력을 길러내는 거거든요. 목적을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사료로 달달달 외워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료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풀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요. 제가 원하는 부분은 이 사료 내용 중에 키워드가 뭔지를 꼭 짚어 가셔야 돼요. 그 단어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속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죠? 유인물 다 받으셨죠? 인원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일단 파일을 다음 주쯤에 해서 만들어 주신다는데, 그럴 줄 알고 선생님 미리서 새롭게 제 것은 제본을 떠왔어요. 못 믿겠어. 파일을 완성이 안 됐을 것 같아가지고 오는 길에 파일을 떠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페이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원본을 가져왔고 여기는 지금 출판사 넘어가 편집본이 온 것 같아가지고 페이지가 약간 안 맞는데, 일단 문제 번호 순서로 가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1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선사시부터 갈 거예요. 1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부터. 자, 풀어갑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심플하죠.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이런 게 있었죠. 선사시대 공부하는 방향을 이미 설정해 줬죠. 유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유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유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반대로 역사시대가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록, 즉 책에 대한 단서가 계속 제공될 거라는 거거든. 그 다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우리 뭐야? 선사시대로 보는 거잖아. 그죠? 그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는 대부분이 유물과 유적에 관련된 부분이 집중적으로 출제될 것이다. 그리고 요건 기록이 되는 시대 이후부터는 중국 역사책의 참고 문헌을 계속 대입해서 문제를 만들어낼 것이다. 일단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방식의 문제가 끊임없이 출제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 유물은 한반도에 살았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예리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재료를 선별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유물의 재료는 화산이 분화할 때 생성되는 유리질이 많은 암석으로 깨트렸을 때 날이 날카롭게 쪼개지는 특성이 있으며 한반도에서는 백두산이 주요 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뭘 골라내는 거죠? 흑요석을 골라내는 겁니다. 흑요석입니다. 네. 이 용도는요, 칼이라든가 장식용으로 사용됐던 가장 대표적인 게 흑요석입니다. 자, 흑요석은 우리 한반도에서 두 가지가 있죠. 한강을 기준으로, 그죠? 한강을 기준으로, 여기는 주로 백두산에서 화산이 분출돼서 만드는 것들. 자, 이쪽 남쪽은 부산을 중심으로 했던 것들은요, 일본, 규슈의 화산 폭발이 중심됐던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 구분하시면 돼. 일본 규슈산과 그 다음에 백두산 거 구분하시면 돼. 일단 흑요석 하나 잡아야 되겠죠. 흑요석 1, 2, 3, 4, 5가 있는데요. 흑요석은요, 답은 2번이 정답이 돼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돼야 됩니다. 자, 정답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틀린 것도 다 잡아줘야 돼요. 문제 풀 시간에는. 자, 1번 지문 보세요. 1번 지문은 뭔가요? 주먹 도끼입니다. 주먹도끼입니다. 주먹도끼입니다. 구석기, 전기, 중기, 후기 어느 시대? 전기. 용도? 사냥. 중기 보자고요. 중기 대표적인 도구, 글개, 밀개.
이건 용도가요? 조리용 도구, 글개, 밀개, 후기 갑니다. 후기 가면 순배, 찌르개, 용도? 사냥이겠죠? 사냥입니다. 얘들 우리 학문적으로 뭐라고 하죠? 호모 에릭투스라고 해야죠. 생물학적 학명을 때 여기 뭐라고 하죠?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학명까지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죠. 어느 순간에 누가 얘들만 살아남았다고, 얘들은 전부 다 사라졌다고요. 전기애들이 다 사라졌다고요. 주먹도끼와 글개, 그 다음에 순배찌르개, 전기, 중기, 후기 다 잡으셔야 돼요. 기본적인 겁니다. 3번 보죠. 3번 이름은 뭔가요? 비파형 동검이에요. 비파형 동검이에요. 이건 청동기죠? 네, 청동기를 대표하는 겁니다. 청동기를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뭐죠? 우리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기도 해요.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반도 북부에서부터 요서 지역까지, 자, 요동, 그 다음에 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주로 많이 출토되는 것들, 즉 요동과 요소를 중심으로 많이 출토됐던 대표적인 유물, 비파형 동검. 네 번째, 갈돌 앤드 갈판. 갈돌과 갈판. 이건요, 신석기를 대표하죠. 곡식을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갈돌과 갈판. 곡식이 생산되는 시기는요, 신석기죠. 신석기 시작된 농업 알아야 되겠죠? 조, 피, 수수 알아야 되겠죠? 조, 피, 수수. 그 다음 5번 지문. 5번 지문은 반달 돌칼입니다. 반달 돌칼. 자, 이게 뭐예요? 보름달이죠? 예, 이게 보름달이라고요. 수업 시간에 다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요거 한번 잘라보자고, 이렇게. 자, 보름달을 자르면 뭐가 되는 거지, 이렇게? 반달이 됐잖아, 그죠? 우리에게 구멍을 뚫어보고 가죽끈을 이렇게 묶어보자고. 손을 싹 집어넣어보자고, 이렇게. 뭐예요? 요 끝부분을 어떻게 날카롭게 갈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칼이 되겠죠? 네, 이게 반달 돌칼입니다. 반달 돌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청동기잖아요, 이거. 뭐가 시작되고 있으면 아는 거죠? 네, 변홍사의 시작을 알 수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반달 돌칼입니다. 됐죠? 열심히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 오늘 다 소화시켜야 돼요. 이거 문제풀이 시간이니까. 그죠? 객관식 사료 문제니까. 네. 됐죠? 자, 1번 문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읽습니다. 가로 안에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주나라가 세학이자 중국의 주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의 하나라, 은나라 이렇게 주나라가 있다고 이렇게. 주나라가 세학해지자 얘기해요. 중국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에서 주나라가 세학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여 왔다. 이 연나라 꼭 잡아야 돼요. 이 연나라는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오늘날이 북경이에요. 베이징을 중심으로 위치하는 나라가 연나라예요. 연나라가 나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떠올려야 되냐면 고조선이 바로 떠올라야 돼요. 네. 읽고 자실 게 없어요. 연나라가 나오면 무조건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요. 고조선이 떠올라야 된다고요. 됐죠? 자, 가로 가, 그리고 가로 가의 후 역시 스스로 왕을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공격하려 하였다. 대부, 얘가 간함으로 중지하고 얘를 파견하여 연나라를 설득하니 연나라도 침공하지 않았다. 자, 고조선 떠올려 볼게요. 자,
여기 항상 나오는 거 주목해야 합니다. 고조선과 관련된 부분은 나오는 거 이거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4세기 봅니다. 4세기는 고조선의 생각을 합니다. 고조선의 4세기 상황을 얘기합니다. 연과 대립할 정도로 고조선이 강성했다는 거예요. 4세기 상황에. 3세기 연나라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요. 이걸 노리고 있다고, 이렇게 노리고 있다고. 연나라가 우리 고조선을 침략해 온다고요. 연나라 장수 진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연나라 장수 진계가 공격해 왔다고요. 그 결과 서방 이천리를 상실했다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요동 요서에서 여기까지 줄어들었다고요. 이천리가 상실됐다고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보통 한 400km 얘기하거든요. 서울에서 부산을 갖다가 한 5배 정도 거리를 상실했다고. 요 정도 거리가 고조선 세력 범위가 확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서방 이천리가 상실됐다. 고조선의 위급한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이에, 이 와중에 중국의 변화가 있었다고요. 중국의 변화가. 중국에는 새로운 피해자가 등장했다고요. 유방이 등장했다고요. 이 사람이 세운 나라 이름은요? 한나라라고요. 한나라라고요. 유방은요, 요 지역 패권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도와서 서쪽 평양으로 유명한 항우를 제거하고 중국을 통일했다고요. 그리고 요 주변 부분에 자기를 도왔던 많은 장군들이 있죠. 그 다음에 호족들이 있죠. 얘네들에게 이 땅덩을 하나씩 내준다고요. 그리고 갖다 제후국으로 삼았다고요. 그리고 왕으로 삼았다고요. 그리고 본인은 중앙의 통치자로서 군림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유방의 생각은 하나씩 나눠준 토지를 하나씩 다 빼앗아가는 이런 정책을 펼친다고요. 이걸 갖다 우리는 보통 중앙집권 정치라 불러요. 중앙집권주의, 중앙집권 정치를 한다고요. 그럼 토지를 받았던 제후들이 하나 둘씩 제거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밑에 있었던 유방의 가장 절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노간이라는 사람이 있다고요. 노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료에 의하면 노간 밑에 이만이라는 사람이 있다고요. 노간은요, 요걸 피해서 저 멀리 흉노적으로 피해 간다고요. 누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노간이 흉노적이 있는 곳으로 도망갔다고요. 살기 위해서. 그러나 이만은요, 자기가 모셨던 노간을 따라가지 않아요. 대신에 이 사람은 고조선인으로 판단되는 근거가 여기에서 우리 고조선으로 들어온다고요. 고조선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고조선의 왕에게 우리 서쪽 변경을 지키겠다. 서쪽 변경을 지키겠나 수비병으로 하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죠. 그래서 이걸 양해를 구해준 왕이 누구예요? 고조선의 준왕이에요.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이 이걸 허락한다고요. 그 결과 이 지역을 통해서 세력이 팽창되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즉 한나라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요 사람들이 저 건너오게 된다는 거야. 요 사람들에 의해서 요게 세력이 팽창됐다. 그리고 이게 새로운 나라가 되는데 이걸 이만 조선이라 한다. 이만 조선은 2세기에 출발됐다. 그럼 이만 조선이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은 뭘까? 네. 한나라의 전쟁의 경험도 풍부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철제 무기를 사용했던 부분이다. 그럼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누구를 아우시겠다는 거죠? 구식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청동제 무기를 사용한 청동제 무기인들, 즉 고조선 세력들을 제압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돼. 4세기, 3세기, 2세기 상황을 끊임없이 물어볼 거예요. 4세기, 3세기, 2세기 상황 끊임없이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만 조선시가 되면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철기시대가 철기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철기의 본격 유입은 이만 조선부터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결과
밀려났던 준항은 어디로 내려가게 되나요?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천안지방을 중심으로 내려가서 그 지역의 목지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54개국 중심으로 만든 이 목지국 중심에 그 패권을 나눈 나라를, 우리는 이 나라를 진이라고 한다고요. 진이라고 한다고요. 됐죠? 그리고 진은요, 훗날 한나라와 서로 교역을 하게 된다고요. 이걸 이만조선이 이걸 가로채서 중개무역을 한다고요. 이만조선이 중개무역을 하게 됐다. 한이 못마땅히 생각하죠. 경쟁국가가 부국강병제를 펼친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이만조선이 부국강병제를 펼친다. 당연히 한과 이만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무제에 의해서 이만조선을 공격이 온다고요. 이때 이만조선은 3대의 손자격인 우구왕이 권력을 잡고 있었다고요. 우구왕이요. 예, 하친을 종용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서파살인사건을 계기로 예교관이었던 사람이거든요. 항복하세요 이렇게 예교관이 왔었다고요. 서파살인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한무제의 공격에서 고조선은 마지막 이만조선은 멸망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이해 가셨죠? 이게 고조선에 관련된 부분, 이만조선까지 발전되는 상황들을 쭉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잡아야 할 맥락들이에요. 고조선 들어갔을 때. 자, 문제 풀어봅니다. 고조선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옳은 거 가볼게요. 체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다. 체카는요, 동해에 있습니다. 이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남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으면 안 된다는 거야. 사유재산 인정하는 제도가 체카이기도 합니다. 5부가 연합된 연맹국가이다. 5부족 연맹체는요, 부여와 고구려 얘기합니다. 부여와 고구려 얘기합니다. 고조 정도 연맹국가는 맞아요. 그러나 몇 부족 연맹체인지는 기록이 없어요. 세 번째, 지방통칠지에 담로를 두었다. 이건 백제 무령왕입니다. 백제 무령왕. 5세기 상황입니다. 백제 무령왕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왕 아래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다. 대가들이 있었다. 이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입니다. 부왕, 준왕 등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계승했다. 이거 답이 이제 5번인데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또 함정을 또 파는 게 있어요. 이것도 잡아야 돼요. 거기에 강력한 에다 밑줄 그어야 돼요. 강력한 에다 이렇게 색깔펜 좀 칠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부왕, 준왕이 왕권이 세약하여 미약하여 멸망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강력해서. 그런데 뭐죠? 이만조선은 더 강력한 애라는 뜻이야. 왜? 철제 무기를 가져왔으니까.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왕권이 미약하여 멸망한 게 아니라고 하고, 강력한 왕권을 가졌으나 그보다 더 강력한 애가 내려와서 멸망했던 의미를 심어주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강력한 왕이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사료에 해당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해마다 10월이면 한우를 제사를 지냈다. 그럼 누구 아웃시키면 되는 거예요, 일단? 자, 제천 행사하는 나라가 보통 4개 정도 나라가 있죠. 부여, 고구려, 동해, 삼한. 12월에 행사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부여죠. 그럼 부여는 일단 제끼라고. 머리에 벌써 들어와야 된다고. 10월에요. 그럼 일단 부여는 제끼면 되잖아. 부여는 12월 달에 있는 거잖아. 영국가 12월에 있잖아. 일단 3개 중에 하나만 골라낼 수 있다는 게 머리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을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 하였다. 답이 나왔네요. 어디예요? 동해입니다. 동해의 제천 행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호랑이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호랑이 밑줄 그으시죠? 무슨 사상이 등장하고 있나요? 토테미즘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신석기의 원시신앙이라 할 수 있는 토테미즘이 보이고 있고요. 음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와 소를 변상하는 체카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체카에 좀 밑줄 그으면 되겠죠. 이건 삼국지 이서동의전의 사료 내용입니다. 이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읍군이나 삼루라는 지배자가 있었습니다. 네. 봐요. 옥조와 동해는 질문합니다. 부족국가입니까? 연맹국가입니까? 다시 한번, 옥조와 동해는 부족국가입니까? 연맹국가입니까? 부족국가입니다. 이 다음이 연맹국가죠.
그죠? 연맹국가로 가지 못했죠. 누구에게 멸망됐어요? 고구려 태조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나라의 특징은 뭐죠? 왕이 없습니다. 대신에 읍군과 삼노가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읍군과 삼노가 통치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왕이 없습니다. 자, 읍군이나 삼노라는 지배자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바로 나왔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틀린 거 찾아보죠. 2번. 제사장인 천군이 소도를 지배했다. 이쪽으로 한번 오시죠. 문제는 다르지만 이쪽으로 오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봐봐요. 철제 무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만이죠. 이만 세력이 내려와서 청동제 무기를 사용했던 기존의 왕이었던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준왕을 몰아냈다고요. 준왕을 몰아냈다고요. 그리고 준왕은 다시 어디로 내렸다고요? 여기 천안을 중심으로 목지구를 형성했다고요. 목지구를 형성했던 천안은 기존에 뭐가 있겠어?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온 세력이 있었겠지. 부족이 있었겠지. 이 부족을 아웃시켰다고요. 이 부족을 아웃시켜버렸다고. 그리고 얘네들이 새로운 정치 권력으로 등장했다고요. 누가요? 준왕이요. 정치 권력으로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뭐만 하는 거지? 정치만 하는 거라고. 이 사람들 패망한 나라,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제사만 지내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제사 지내는 사람과 정치하는 사람이 같아졌어요? 달라졌어요? 달라졌지. 이걸 뭐라 불러요? 재정의 분리라고 얘기한다고. 그리고 얘들은 어느 한 특정한 공간에 가두어 놨다고요. 이걸 뭐라 불러요? 소도라고 한다고요. 소도라고 한다고. 그리고 소도의 총 책임자를 뭐라 불러요? 천군이라 한다고요. 천군이라 한다고요. 재정이 드디어 분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인 천군이 소도를 지배했다는 얘기는 한참 밑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죠. 팔조법을 통해 사만입니다. 그러니까 팔조법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했다. 이것은 고조선 얘기하는 겁니다. 팔조법을 통해. 물론 우리에게 전해지는 건 8개가 다 아니라 몇 개만 전해지고 있습니까? 3가지. 살인상의 절도입니다. 살인상의 절도죄 3가지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4번.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낭단가에 수출했다. 네, 변환입니다. 마한 변환 진안 중에서 변환입니다. 오늘날의 경상남도 마산 성산동과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변환 지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사출도가 보이나요? 당연히 여기는 뭐죠? 부여입니다. 부여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다음 미출친 유적지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으로 옳은 곳을 고르세요. 자, 유적지입니다. 이 봐봐요. 유적지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 아까 우리 봐봐. 유적지 어디 고르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철기는 일단 제끼면 되겠지. 그죠? 유적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최소한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중에 답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유적지가 나올 때는. 자, 다시 가봐요. 자, 이 유적지는 한탄강 유역의 현무암 대지에 자리 잡고 있다. 현무암 유에는 적색의 점토 퇴적층과 사질층의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약간 오타가 있는데 이 퇴적물이 상부 점토층에서 석기가 다량 발견되었다. 1978년 겨울 주한미군의 병사의 신고로 처음 유적지 존재가 알려진 이후 11차례에 걸친 발굴이 이루어졌으며 주목토끼와 가로날 토끼 등 아슐리안 석기가 발견되어 세계 고고학계 이목을 집중시킨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유적지에 살았던 시대의 생활상으로 옳은 곳을 고르세요. 자, 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슨 이론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 연천 전공이잖아요, 그죠? 지울게요, 이쪽에. 글씨가 작아져서 이쪽 좀 지울게요. 연천 종웅이 모비우스 이론이 파괴되는 거죠. 모비우스 보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죠. 모비우스 이론은요. 유럽, 아프리카, 그다음 아시아에서도 서아시아하고 동아시아로 이렇게 구분했죠. 이렇게. 유럽인들과 아프리카인들과 서아시아인들은 도구가 다르다고요. 뭘 사용했다고요? 주먹, 도끼를 사용했다고요. 이런 게 보였다고. 이게 날카로운 칼로 돼 있다고. 이게 주먹 도끼라고. 이게 손으로 잡을 수 있다는 뜻이야. 주먹. 칼의 기능이라는 뜻이 동물을 잡거나 동물을 잡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분리하는, 뼈를 발라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 얘들 뭘 사용한다고요? 집게를 사용한다는 거야. 집게를 사용한다는 거야. 자, 봐볼까요? 요 두 개 곳까지 사용되는데 주먹도끼를 사용한 사람들은 주로 유럽과 아프리카, 서아시아. 우등한 민족이래요. 우등민족이래요. 우등고속도 아니고 우등민족. 여기는요, 열등한 민족이래요. 우리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약간 기분 나빠졌잖아요. 우리를 우등은커녕 열등한 민족으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군 병사위에서 처음으로 우리 경기도 연천 전공에서 뭐가 발견된 거죠? 주먹, 도끼가 발견됐다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이렇게 유럽의 학자들이 철떡같이 믿고 있던 모비우스 이론은 우리 한반도론에서 파기됐다는 거예요. 이게 모비우스 이론 파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비우스 이론에서 파기. 자, 그럼 주먹도끼와 집게는 어느 시대 건지 아셔야 되잖아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알아야 되잖아요. 어느 시대? 구석기잖아요. 구석기 하나 골라내면 되잖아요. 구석기 생활상을 골라봐요. 유적지를 통해서, 유물을 통해서 시대를 찾아가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고인돌과 선돌 중에 거석 기념물이 세웠다. 고인돌은 청동기죠. 네. 청동기, 지배자들의 무덤을 의미하는 거니까 계급이 등장하고 있으면 알 수 있는 거고요. 여성을 중심으로 한 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 아직까지 모기사회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신석기를 의미하는 거죠. 청동기부터 부계사회가 되는 거고요. 신석기까지는 모계사회라고 얘기합니다. 3번, 잉여 생산물을 둘러싸고 부족 사이 전쟁이 발생했다. 이거 마찬가지죠. 잉여 생산물이 나타난 건 계급이 발생했다는 거기 때문에 청동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흙을 구워서 만든 걸 사용하여 음식물을 저장하였다 그랬습니다. 흙을 만들어 뭘 만들었어요? 흙을 구워서 자기를 만들었겠죠. 토기를 만들었겠죠. 이거 신석기로 봐야 되겠죠. 신석기. 도구를 사용했다. 도구를 만들었다. 막집 등에 살면서 식량을 찾아 이동하는 무리 생활을 했다. 답은 5번이 구석기의 가장 대표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다음 혼인풍속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혼인풍습입니다. 우리 혼인풍습은 이 시기에 몇 가지 잡으면 돼요. 그죠? 네. 구의 대표적인 혼인풍습이 뭐가 있어요? 형이 죽었어. 형이 죽었어. 형이 죽었네요? 형수가 남아있네? 그럼 내가 치하겠다는 거야. 네. 형사, 치수제. 네. 어디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제가? 반농, 반목 국가유수로 등장한다고요. 반농사 짓고 반목 주고받는 사람들이 등장한다고요. 이게 형사치수제라고요. 왜 이런 게 나타날까요? 지금의 도덕적인 관점을 보면 어떡해요? 완전 싸가지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 당시에? 이 사회는 일부 다체제를 의미하고 있는 거지. 일부 다체제. 그리고 노동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다고 생각될 수 있겠죠. 그죠? 여기는 어디에 됐나요? 네, 고구려와 부여가 각 공통적이에요. 왜? 이 두 개 나라는 전부 다 반농, 반목하는 나라들이에요. 그 다음에 고구려는 또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어요? 서옥제가 있습니다. 서옥제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해 볼까요? 쉽게? 대릴사이제. 네, 대릴사이제. 남자가 장가들어 여자 집에 가서 사는 걸 서옥제 또는 우리말로 바꾸면 대릴사이제. 옥제의 민며느리제. 이건 우리 수험생이라면 기본적으로 결혼제도는 다 잘 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며느리제.
딸내미 팔아먹는 거라고 그랬죠. 이거 뭐예요? 매매혼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결혼이 결정되면, 그죠? 결혼이 결정된다면 그 어린아이를, 여자아이를 남자 집에 보내서 교육도 시키고 장성할 때 다시 보내고 다시 결혼 허락을 받고 다시 결혼시키는 이런 민며느리제, 옥죄의 매매혼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 결혼제도는 가장 기본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물어봐요. 제도를 던져주고 이 나라의 특징들 하나씩 끄집어내는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고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몇 번 풀려고 이렇게 왔지? 5번? 예. 자, 다음 혼인 풍속에 있어서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여자가 10살이 되면 혼인을 허락한다. 남편이 될 사람이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길러서 아내로 삼는다. 성인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낸다. 이때 여자의 집에서 돈을 요구하는데 돈이 지불되면 다시 사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옥죄의 민면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옥죄의 민면들이죠. 자, 보겠습니다. 매매혼적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자, 옥적과 하나 찾아냅니다. 천군이 신성지역인 소도를 다스렸다. 아까 잠깐 언급했죠. 여기는 사만. 1번 지문은 사만이 돼야 되겠죠. 사만. 두 번째. 매년 10월이 되면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이뤘다. 동맹. 고구려. 10월에 고구려. 음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배상하는 책하제도가 있었다. 여기는 동해. 사유재산 인정하는 거죠. 감회장했던 가족의 뼈를 추려 한 목각에 안차했다. 옥저의 세골장 또는 골장제 또는 두벌 묶기 다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뼈를 골라서 별도의 가족묘에 안장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 시신이 다 부패가 난 다음에 뼈만 발라서 다시 가족묘에다가 다시 안차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 나라의 장례 풍습이다. 됐죠? 답은 4번으로 하겠습니다. 어렵지 아직 않죠? 따라올만 하죠? 그죠? 갑작스럽게 무장투쟁사 대빵 어려운 거 하다가 이거 하니까 간이 안 맞지? 네. 간이 안 맞는데 여기 틀리면 안 돼. 20문제 여기 꼭 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네? 한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20문제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네. 한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 갑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밑줄친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 시대의 사회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야생 동식물 채집에 의존해온 생활 형태에서 벗어나 가축을 기르고 곡식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축 재배가 언제부터예요? 우리가 소도 기르고 막 개새끼들도 막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게 있어. 신석기예요. 예, 일단 개새끼들 나오면 일단 신석기 잡으세요. 예, 요건 아닙니다. 제가 가축을 기르고 곡식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곡식을 재배하기 시작했나요? 조, 피, 수수가요. 자, 자연의 섭리도 생각하게 되면서 자연현상과 사물에 정령이 있다고 하는 애니미즘, 모든 영혼에는, 모든 사물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애니미즘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정한 동식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무당의 주술적 힘을 믿는 샤메즘 등이 등장하였고, 부산 동삼동 유적에서 조개 껍데기 가면은 신의 모습을 형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시대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골라보겠습니다. 1번. 공동체 사회가 분화되어 계급이 발생했다. 계급 발생은요? 청동기. 금속제 무기를 사용하여 주변 세력을 통합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동기. 바닥이 뾰족한 모양의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했다. 이것이 신석기. 구릉지대의 칠학을 이루고, 구릉지대만 나와도 어떻게 되는 거죠? 청동기. 목책과 한호를 통해서 외부의 침입을 방어했다. 토기 한번 잡아보자. 좀 까다로운 시험은 초기, 중기, 후기를 다 각자 물어본다고 그래서 초기, 중기, 후기. 그냥 보통 우리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만 외우시면 참 좋겠는데 요즘 시험 트렌드가 그렇게 단순하게 주질 않아요. 세부적으로 초기, 중기, 후기를 물어본다고요. 늦게 오신 분 시험지 좀 받아오세요. 카운터에 가서.
자, 초기 봅니다. 대표적인 토기가 뭐가 있어요? 예, 그냥 민문이 하면 안 된다고요? 이른 민문이 토기가 나온다고. 이른 민문이 토기가 항상 나온다고. 이른 민문이 토기. 중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예, 빗살무늬 토기가 있다고요. 기본으로 잡아야 돼요. 후기는요, 농사가 지어지기 시작하죠. 조피수수가. 그죠? 물결이 필요하다고요. 물결무늬 토기, 번개무늬 토기.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최소한도 초기, 중기, 후기에, 물론 더무늬 토기도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용어 잡으셔야 돼요. 초기, 중기, 후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라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꺼리는 것이 많아 사람이 병들어 죽으면 집을 버리고 새 집을 짓습니다. 낭낭당궁이라고 하는 할, 바다표범, 가죽, 반어피라고 합니다. 바다표범 가죽을 반어피라고 불러요. 반어피, 무늬 있는 표범, 그리고 키가 작은 가하마, 조랑말이죠. 예, 이런 특산물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요, 동해입니다. 동해입니다. 낭낭당궁. 이거 박달나무로 만들었다 해서 박달나무 단자를 써요. 네, 이거 동해입니다. 할 하나 가지고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고구려는 뭘 써요? 맥궁이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당궁과 맥궁이에요. 여기는 박달나무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여기 뭘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상아와 쇠붙이를 이어붙여서 만들었어요. 유효사거리가 이게 훨씬 더 커요. 여기에 비해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훨씬 더 강력하고 유효사거리가 길어요. 그래서 고구려인들이 훨씬 더 압도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풀어보죠. 자, 신랑이 1번입니다. 1번 지문. 신랑이 처가에서 지은 서옥에 머물렀다. 서옥제는 아까 고구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서옥제. 서옥제. 남자가 여자 집에 사는 거. 왜 살아요? 가서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사는 이유는 뭐예요? 노동력 제공입니다. 노동력 제공입니다. 두 번째, 을력 정월에 영고라는 국중대회가 있었습니다. 을력은 12월 달이죠. 유일하게 12월에 제천 행사하는 나라는 부여입니다. 3번, 팔조법이 시행되어 살인상의 절도자들을 처벌하였습니다. 이건요, 고조선일 거고요. 4번, 다른 음락을 침범하면 체카라고 하여 노비나 소말로 변상하게 됐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지문. 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구석기 유적은 그랬습니다. 자, 이곳에서 동아시아에 처음으로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발굴되었습니다. 아까 했던 건데, 네. 이제 동네 이름 맞히는 거예요, 이제. 자, 이러한 성과는 세계의 전기구석기 문화가 유럽, 아프리카, 아슐리안 전통과 동아시아 지역의 집게 문화로 나뉘었다는 고고학계 학설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네 이름은요? 연천? 전곡리. 이미 풀었죠? 네, 답은 2번 지문을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지문 틀린 이유 한번 볼까요? 공주 석장리를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는요? 구석기 전기부터 후기까지 전체가 다 발굴됐다고 유물들이요. 구석기, 전기, 중기, 후기가 전체가 다 발견된 게 공주 석장리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청원 두루봉동굴. 어린아이 뼈가 발견됐죠. 그 아이 이름을 흥수아이라고 한다. 그리고 구석기들도 아이들이 죽었을 때 슬퍼하기도 하고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장례에 국화꽃을 놓았음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다. 단양 상시리 바위 그늘. 네. 특징이 뭐죠? 남한 최초의 이 바위 그늘 밑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인골 화석이 발견됐어요. 최초입니다. 네. 바위 그늘에서 최초로 인골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단양 상시리에서 처음으로
남한 최초로 바이그늘에서 인골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게 나올 때 여러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죠? 아, 보긴 봤는데 어디였지? 생각이 안 난다고 시험장 가면. 자, 9번 가겠습니다. 기억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주나라가 세하게지자, 어디 또 들어봤죠? 하은주죠. 주나라가 세하게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왕을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려 하였다. 가로 후 역시 스스로 왕을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공격하려 하였는데 대부인 얘가 간하여 중지하였다. 기억나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세요. 고조선 또 골라봅니다. 자, 1번. 전연의 공격을 받아 심한 타격을 받았다. 전연이야.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 2년도 아니고 전연의 타격을 받았다.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라고요. 고구려 고국 원왕이라고요. 고국 원왕 시기에 전연의 공격을 받아 자기 아버지 미천왕의 시신이 강탈당하고 자기 어머니, 자기 부인, 왕비, 상당수의 우리 한 5만여 명의 정도의 고구려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고요. 누가요? 고국 원왕이요. 몇 세기 상황이에요? 4세기 상황이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남쪽에 누가 치고 올라옵니까? 백제의 근초광이 치고 올라온다고요. 그 결과 근초광의 쏜 화살 유시에 맞아 고국 원왕이 전사하게 된다고요. 최대 위기를 맞이한 4세기 백제 고국 원왕 얘기입니다. 2번. 매년 10월이면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건 동해라고 반명히 말씀드렸고요. 박씨, 김씨가 왕위를 교대로 계승했습니다. 이건 신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8조의 법을 제정하는데 세 조항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조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나가죠,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죠?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요. 10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음력 12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가 있는데 이를 영고라고 한다. 이때는 형옥을 중단하고 제수를 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나라 어느 나라예요? 부여입니다. 형옥이란 얘기는 감옥이란 얘기예요. 감옥이 있는 나라는 부여밖에 없어요. 기억하시죠? 외우는 방법 간단하다고 얘기했죠. 감옥이 있는 나라, 없는 나라 구분하는 것. 부여라고요. 여기는 없다고요. 자, 지워버릴까? 귀찮으니까. 두 글자, 세 글자. 일치하지 않는다고. 일치한 나라는 부여밖에 없다고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 왜? 시험장 가면 헷갈린단 말이야. 지금 문제 푸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시험장 가면 아이씨 고구려 부여야. 계속 헷갈리면 틀린다고. 이렇게 외우라.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부여가 과목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갑니다. 해마다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을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합니다. 동해입니다.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볼까요? 1번 보겠습니다. 오부가 있으며 게르부에서 왕위를 차지하였다. 게르부에서 계속 태조 이후부터 왕위를 차지한 나라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입니다. 두 번째 가입니다. 정치적 지배자로 신지읍차, 신지견지읍차 부례는 어디예요? 사만이에요. 사만이에요. 3번 죄를 지은 사람이 소대에 들어가면 잡아가지 못했습니다. 신성시대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만이에요. 사만이에요.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4번 갑니다.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체카라고 하여 노비나 소말로 변상하였습니다. 답은 4번이겠네요. 네. 11번. 가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 나라의 혼인 풍속에 여자의 나이가 10살이 되면 서로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는 그 여자를 맞이하여 장성하도록 길로 아내로 삼습니다. 여자가 성인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여자의 친정에서 돈을 요구하는데 신랑 집에서 돈을 지불한 후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까 했지 않았나요? 이 제도는요? 응? 민며느리 어느 나라예요? 옥저입니다. 옥저의 민며느리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옥저의 민며느리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을력 정월에, 을력이 어디죠 이게 벌써? 12월이니까 어느 나라죠? 부여를 영향하겠죠. 음력 12월에 한울의 제사를 지내며 나라의 대회를 열어 연일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영거라고 합니다. 이때 형옥을 중단하여 제수를 풀어줍니다. 형옥 있는 나라 부여입니다. 옳은 설명 골라주세요. 1번 가겠습니다. 가,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동해고요. 두 번째, 계르부 집단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건 고구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출도라는 구역이 있었으면 나 지역에 부여죠. 네, 부여입니다. 답은 3번이 답이겠네요. 4번, 나,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난과 애에 수출하였다. 이 나라는 아까 삼한 중에서도 변한이에요. 삼한 중에서도 변한입니다. 변한에서 철을 어떻게 수출한다고 그랬어요? 자, 철이 이렇게 돌이 묻혀 있다고. 이거 돌멩이 수출한 게 아니라고 그랬지. 이걸 축출해서 뭘 만든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철정이라 한다고. 이걸 수출한다고. 이게 반제품이야. 자기가 뭐 농기구를 만들고 싶으면 농기구를 만드는 거고, 무기를 만들고 싶으면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변환의 철정에 관련된 굉장히 하이테크 기술이에요. 지금 같으면은.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 유사한 게 뭐 있어? 금괴 있잖아. 금괴. 금괴가 뭐겠어? 상품 가치는 별로 없지. 키로 달아가지고 근수 달아가지고 어떻게 돈에 계산한 것밖에 없잖아. 이걸 자기 용도를 맞춰서 이제 쓰는 것들이잖아요. 뭐 반지를 만들든 목걸이를 만들든 뭐 만들어 쓰는 거겠죠. 자, 12번 가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 가와 나라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 고구려 계마대산 동쪽에, 계마대산은 오늘날의 백두산이에요. 자, 고구려 계마대산 동쪽에 있는데 계마대산은 큰 바닷가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 나라 풍속에 여자 나이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한다. 신랑 집에서 맞이하여 장성하도록 길로 아내를 삼는다. 성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하여 여자의 친정에 돈을 요구하는데 돈을 지불한 후 다시 신랑 집으로 옵니다. 끊임없이 나오네요. 그죠? 네, 선생님 출제해놓고도 보면 계속 옥저만 나오고 있네요. 네, 옥저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남쪽으로는 신안과 북쪽으로는 고구려 옥저 맞닿아 있고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닿았습니다.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의 제사 지내고 밤낮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이를 무천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동해입니다.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1번 질문 가겠습니다. 신부의 집뒤에 서옥을 짓고 훗날 자녀가 태어나 성장하면 아내와 함께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풍습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서옥제 얘기하는 거죠. 어린아이를 낳고 어린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그 집에 삽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재가해를 통해서 사형시키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습니다. 재가해, 노비, 고구려. 3번, 나족장들은 저마다 행정구인 사출도를 거느리고 있는 나라는 부여입니다. 당연히 4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시족끼리 혼인하지 않는 족애혼 풍습이 있습니다. 족애혼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음락의 경계를 침범하면 소나 말, 노비로 보상하는 체칼한 제도가 있습니다. 동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긋지긋하지 이제. 옥조, 동해, 부여, 고구려 지긋지긋하게 나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기업과 니은 두 나라의 공통된 혼인 풍속이 뭘까요? 여기 봐봐. 아까 우리 부여 거, 고구려 거 했지. 그리고 아까 옥저 거 했지. 이미 문제 풀었다고. 옥저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뭐죠? 민며느리제. 부여, 고구려 공통적으로 있는 거 뭐 있었어? 형사치수제. 그럼 뭐 설명할 것 같아, 여기서? 형사치수 설명할 것 같지 않아? 보겠습니다. 왕 아래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우가 저가 구가 등의 이름이 있으며 왕은 이들과 함께 협의하여 국가의 중요사를 결정했다. 부여. 왕 아래 상과 고추가 등의 대가 있으며 이들은 각기 사자조의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리고 있었다. 중대한 범죄자는 재가해를 통해서 처형하였다. 고구려. 대표적인 제도는 형사 치수제. 답은 1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유적이 형성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봉산의 집탑리. 봉산 하나 나오면 제가 암기상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살붙여 볼까요? 봉산의 집탑리. 평양의 남경 유적지는 대표적인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 타나 불에 걸렸다는 뜻이죠. 불에 걸린 뭐가 발견된 거야? 조가 발견됐다. 유적지 하나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봉산의 집탄리, 평양의 남경, 암기하시면 돼요. 봉탄, 신탄조. 신석기 골라내리는 거죠. 서울 암사동,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지. 뭐가 있나요? 집터가 있습니다. 그죠? 암사동 집터가 있습니다. 대신에 뭐가 없어요? 폐총이 없습니다. 서울 암사동 집터는 있는데 폐총, 조개무지 무덤은 없다고요. 조개를 잡아갖고 버리는 쓰레기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폐총은 없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신석기인들. 그 다음에 양양의 오산리, 부산의 동삼동. 부산의 정담송 집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폐총이 있습니다. 이 폐총 가지고 끊임없이 장난칠 거거든. 출제자들이 폐총이 있고 없고와 관련된. 자, 이런 방법 가르쳐줬죠. 수업 시간에. 자, 봐요. 부산에 가면 해운대도 있고 뭐도 있어요? 폐총도 있고.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부산에 가면 해운대도 있고 폐총도 있다고요. 뭐라 그냥 하나로 그냥. 부산에 가면 해운대도 있고 폐총도 있고. 해운대는 의미가 없는데 그냥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부산에 가면 해운대도 있고 폐총도 있고. 암기가 됐잖아요. 예. 하나는 없잖아요. 부산에는 있고 서울 암사동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걸 암기하자는 얘기예요. 왜? 이걸 가지고 말장난 계속 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동생활을 하며 동굴, 바위그들, 막집에 살았다. 알다시피 여기는 구석기. 농경에 의한 식량 생산 경제를 배경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식량이 생산된다는 것은 뭐죠? 조피, 수수, 신석기죠. 답은 2번이 돼야 되겠네요.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만들어졌다. 청동기. 덩이새가 생산돼 여러 나라에 공급되었다. 덩이새. 철기시대죠. 네, 철기시대입니다. 특히 아까 변한 같은 나라들이 변한이라든가 훗날 철기에 그 꽃을 피운 나라 가야까지. 자, 거기 살짝 적어놔요. 철기시대고요. 네. 변한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야라 같은 나라들이 덩이새 철정들 갖다가 수출했다 보시면 돼요. 철덩어리란 뜻이에요. 아까 철정, 요즘 쓰는 용어는 철정, 그 당시 쓰는 용어는 덩이새, 쇳덩어리들 수출했다. 15번.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 나라는 산천을 중요시하고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시족끼리 결혼하지 않습니다. 부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별도로 노비와 소마를 부과하는데 이를 책하라고 합니다. 동해죠. 자, 사출도가 존재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부여. 서옥제 혼인풍습이 있었다. 서옥제, 고구려. 무천이란 제철 행사가 있었다. 답은 3번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소도라고 불리는 신성부에 있었다. 사만. 16번.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 나라에는 철이 생산되는데 한에 애인들이 모두 와서 사갑니다. 시장에서의 매매는 철을 이용하는데 마침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또 군에도 공급하였습니다. 자, 봐볼까요? 철이 많이 생산된다고 그랬죠.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방금 적어놨네요. 변한 찾아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김해 중심을 방치했다. 네. 변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산 성산동과 김해입니다.
마산의 성산동. 이 가장 대표적인 철 생산과 수출했던 지역이다 보시면 돼요.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답은 1번이 돼야 되겠네요. 읍분과 삼노가 지배한 나라는요. 여기는 왕이 없다고 그랬죠. 옥저와 동해. 읍분과 삼노들이 지배한 나라는 옥저와 동해. 일책 12법이라고는 엄격한 법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일책 12법을 적용합니까? 절도죄에게. 절도죄에게 일책 12법. 절도죄 하면 묵자. 뭐처럼 묶어보죠. 절도죄. 절도하다 걸리면 고조선이 어떻게 되죠? 가장 잔인하지. 노비를 삼다. 부유하고 고골이랑 같은 애들이죠. 그죠? 민족 구성이 거의 비슷하죠. 일책 12법. 일책 12법. 백제. 일책 2법. 일책 2법. 절도죄도 같이 묶어서 풀어주세요. 네. 일책 12법, 일책 2법, 그 다음에 가장 잔인한 방법, 노비로 삼았다. (4번) 당궁, 가마, 반어피 등을 생산하였다. 동해 특산물이죠. 당궁, 박달나무를 만들었다고요. 당궁, 가하마, 과일나무 밑을 지나가는데도 소에 닿지 않을 정도로 조그만 말이라는 뜻이에요. 조랑말이라는 뜻이겠죠. 반어피, 바다 표범 가죽이라고요. 바다 표범 가죽을 특산물로 삼았다. 그 다음에 10월에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동해죠. 동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대기 문제가 많네. 17번까지 풀고 쉬겠습니다. 자, 다음 유물을 남긴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오른쪽 한번 보시죠. 살짝 던져왔죠. 이치는 잡으셨죠. 대략 이치가 어디예요? 대략 이치 잡았죠. 옥저 아닌 것 같죠. 옥저 밑에 뭐가 있죠? 동해죠. 강원도와 함경남도를 접경으로 하고 있어요. 함경도를 오리지널로 쓰는 것들은 옥저이고요. 쭉 올라가야 되겠죠. 동해입니다. 동해의 집터 모습입니다. 철자입니다. 철자와 여자 모양이라고 그랬죠. 네. 동해는 철자와 여자 모양이다. 철자와 여자 모양의 집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이렇게 동철이, 동녀 이렇게 외우시면 그냥 풀려요. 네. 집터 모양이 동자와 한자에 여자는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보인다고요. 동자와 철자 모습, 이런 모습을 띄고 있다. 동해가 하나 고르면 되겠습니다. 혼인풍섭으로 소옥제가 있는 나라는요. 또 하나 나왔어요. 소옥제 지긋지긋하게 나왔어요. 고구려. 12월에 이원고 또 나왔어. 제천 행사 부여.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소도가 있었다. 사만.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낭낭에 수출했다. 변한. 특산물로 당군 간업피가 생산되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너무 쉬워서 스피드가 빨라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10분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